수치하라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사퇴했고 근데 그 전부터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다음 날부터 대략적으로 쭉 흐름을 보면 7천여 명 정도가 당을 떠났는데 근데 보니까 책임당원이 6천 명이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책임당원 6천 명이면 꽤 많은 숫자가 지금 탈당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경선이나 할 때 중요하게 좀 어떤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지난 우리가 계엄 사태를 쭉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담을 넘는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정말 최고의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떤 국민들이 어떤 순간에 정치인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에 따라서 정말 국민들의 어떤 지지 성향이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상황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한동훈 대표가 18명 끌고 들어가는 모습,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는 모습, 이재명 대표도 담을 넘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이미지가 국민들의 어떤 마음속에 투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만약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질까요? 자, 그냥 당사에 앉아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 원내대표실에 앉아서 그 안에서 상당히 난리가 났는데 원내대표실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추경호 원내대표. 자, 그리고 이제는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아까 우리 앵커가 이야기했지만 참 제가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심한 욕으로 비난하는 것들. 그다음에 레밍이다 어쩌다 하는 것들. 자, 이런 당의 당원이라고 우리가 나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당원의 어떤 자존감을 지금 떨어뜨리는 행태들이 벌이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당원들이 탈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당이라는 게 당원의 어떤 지지를 먹고 사는데 거기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여기 광화문에 열렸던 자유통일당 정광 목사 집회를 보고 이게 민심이다라는 사진을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버리면 이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당에 남아있기가 힘든 상황이겠죠. 저런 것들을 아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지역별로도 보니까 저희 자막으로 보다시피 영남 지역에서 2,000명 탈당했다. 저희가 지역별로 굳이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김기웅 부대변인. 이게 그래도 보수의 텃밭,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도 탈당이 많다. 앞서 지나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용진, 박상민 두 원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탈당 러시가 예를 들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대중정당, 수권정당의 모습, 외연확장은 정말 먼 얘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비대위가 꾸려지면 가장 급선무가 제가 볼 때는요. 계엄에 대해서 우리 당이 가지는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탄핵에 찬반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12분은 찬성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기권이나 반대를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색출이나 그런 이 부역자의 발언에 대해서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굉장히 색출하라. 굉장히 처단한다 그런 험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민의힘 살림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별게 없는데 좋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하고 계엄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탄핵의 찬반에 그런 넘어서 실질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어떤 비대위원장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봤을 땐 이 정도 탈당은 항상 있어 왔다는 시각도 있을 테고 반대로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당심도 뭔가 당에서 떠나가는 듯한 문제의식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다 시각마다 다를 테지만 어쨌든 이런 걸 수습하려면 곧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야 되고 새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가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관건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 초짜를 하자니 여러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지금 오선 중진들을 하자니 친윤들이 또 맞자니 계엄을 막지 못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난관에 봉착한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있나요? 구체적 인물은 거론된 게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 우리 당의 얼굴로서 적합한 분이냐,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능력이 있으시냐,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으시냐,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연일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아달라 혹은 뭐 겸직은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후보군들이 좀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다음 화면을 볼까요? 현직 의원이면 좋겠다라는 말이 많아서 어제에 비해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 정도는 지금 후보군에서는 일단 오늘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안 보이는데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빨리 좀 돼야 뭔가 수습이 될 텐데요. 누가 된답니까? 글쎄요. 뭐 정치 초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진들이 나서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국회의원들 5선, 6선 하신 중진들께서 자, 권영세 의원은 지역구가 용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은 동작이죠. 가장 여의도와 가까운 데 계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12월 3일 날 어디에 계셨나요? 이 중진들께서? 이 중진들께서는 당사에 그냥 편안히 앉아 계셨나요?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자, 국회의장은 5선의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소위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차분하게 지켜보죠? 당장 그때 상황을 보시면 국민들이 차분했습니까? 급박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급박한 상황에 혼자서 차분하게 지켜보자면 차분하게 지켜봅니까? 저는 정말 저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중진이라고 하고 살 수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도 윤 대통령과 같은 대학 선후배 관계고 또 용산의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렇게 중진의 어떤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고요. 그 물음을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런 분들이 자, 내가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리고 정치력 이야기하는 초짜 이야기하는데 그럼 5선 6선 하는 그런 중진의 중진력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저 세 분 중에 누가 나와도 국민의힘의 수습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봅니다. 사퇴하자마자 본인 SNS 게시글에 그날 12월 3일 밤에 여러 정황들을 공개한 한동훈 전 대표와 친이가 없었다. 한 전 대표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친윤계의 반발 얘기까지. 그러게요. 새 비대위원장이 도대체 누가 될까요? 이 얘기까지 하나하나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